오전 한 10시부터 토론을 했는데요. 한 20-30분 정도는 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30분 정도가 지나면서 생각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말을 잘한다. 네. 그리고 떨지 않고 여유 있게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 카메라의 위치를 미리 파악을 하고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시선 처리를 하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응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지금 뭐 이렇게 누리꾼들은 이게 해리스가 트럼프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꼬리도 잡으면서 약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론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보완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리스가 생각보다 잘했네. 그러니까 이 판단이 쓰기 시작을 하면서 한 10시 40분부터는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 트럼프 캠프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의 아들도 그렇고요. 이번에 이제 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던 이제 케네디 주니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서 가상자산 옹호론자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라도 트럼프가 지게 되면 이 비트코인이 좀 더 그 우세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온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두 번째가 아시겠지만 양쪽 후보의 가장 큰 정책적인 차이점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의견 차이인데 해리스가 만약에 이긴다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좀 더 연속선상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신재생이나 풍력의 보조금이 유지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시 한 40분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미국은 지금은 이제 쉬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풍력 그리고 2차 전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쭉쭉 내는 흐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토론을 잘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대통령이 되는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바로 직전에 그 토론, 그러니까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토론했을 때 힐러리가 압승을 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게 잘했고 트럼프는 오히려 좀 더듬거려서 결과적으로는 힐러리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때 뚜껑을 열어보니 힐러리가 굉장히 안타깝게도 적은 표차로, 아시겠지만 이제 득표율 자체는 힐러리가 높았는데 미국은 이제 간접선거기 때문에 전체 주에서 약간이라도 이제 이기면 전체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승자독식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뭐 이번 사실 토론이 아시겠지만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열린 거거든요. 필라델피아. 근데 중요한 건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대부분 지금 트럼프가 좀 더 우세하다라는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이 생각보다 이제 해리스가 잘하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이 11월의 대선 결과를 지금 결정하는 거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측면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먼저 중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보면서 미중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트럼프는 그 바이든 그리고 이제 해리스 그 정부는 중국과 친하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게 모종의 어떤 페이버를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먼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무기화할 수 있도록 너네가 이제 도운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지금 국산화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이제 트럼프가 잘 먼저 좀 억제하지 못한 부분들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도 중국과는 오히려 좀 적대적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제 경쟁적인 어떤 구도를 구축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좀 보여줬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뭐 항시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오히려 나는 중국에게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중국에 있는 뭐 제조업이나 내지는 중국에 있는 산업들을 되찾아오는 흐름들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특히 이제 재밌었던 게 그 트럼프가 항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네이밍을 굉장히 잘해요. 네. 그래서 그 네이밍을 통해서 약간 프레임을 씌우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토론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썼는데 이번에는 그 해리스가 그런 전략을 쓰더라고요. 토론 초반에 트럼프 세일즈 텍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 세일즈 텍스가 미국에 이제 놀러 가 보시면 관광을 하다가 이제 쇼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마다 뭔가 물건을 샀을 때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매세라고 해가지고 물품을 살 때마다 주마다 별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에게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 관세는 사실상 우리에게 돌아오는 세일즈 텍스가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세일즈 텍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이라는 것들은 사실상 당신의 가게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거다라는 거를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약간 당황해가지고 말을 끊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판매세라는 걸 얘기한 적이 없다.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망친 거는 민주당이고 저들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긴 했는데, 상당히 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어떤 정권을 수호하는 자들과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공격을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또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갔던 게, 특히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우리한테 공유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코로나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라는 듯한 좀 뉘앙스의 발언도 해리스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과 민주당의 어떤 좀 이 뭐 친목 관계, 그리고 일단 외교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 세간의 우려나 세간의 우려나 오해 같은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먼저 공격을 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썼다고 보여집니다. 뭐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미중 갈등은 그러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트럼프가 되면 그래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은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데 트럼프는 그냥 뼛속부터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거나 원하는 조건을 이제 맞춰주면 사실상 협상을 해서 미중 갈등의 그 어떤 난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협상을 했을 때의 얘기고, 오히려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실제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충격과 공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게 관세율을 60%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 이외 나라들에게는 보편 관세 한 10%포인트 정도의 관세 인상을 전부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중국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공세적인 전략을 트럼프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트럼프가 일기 때 관세 정책을 했을 때는 아시겠지만 무역 확장법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실제 법제화를 한다기보다는 예전에 거의 사문화됐었던 조항들을 끌어내어서 국가 보안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올린다라는 형태의 좀 행정명령? 이런 형태의 그 법으로 많이 이제 관세를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보편 관세를 추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완전히 좀 다른 프레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행정명령이나 이런 형태의 좀 일시적인 좀 대통령령을 통한 것이 아니라 실제 법제화를 시킨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1900년대 초반 이후로 미국의 관세율이 공식적으로 10%에서 20%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되는 이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것은 중국 때리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맹국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들에게 어찌 보면 우리는 자급자족 하겠다, 우리끼리 먹고 살겠다, 생산도 국내에서 하고 소비도 국내에서 해서 다른 나라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약간 고립주의로서의 회귀 전략이기 때문에 일기 정책보다는 훨씬 강하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죠. 에너지 얘기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친환경 쪽을 지지하는 해리스 부통령 입장이 좀 관대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표를 얻지 못하면 당선이 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프래킹, 그러니까 이제 셰일가스 시추할 때 그 수직 시추와 수평 시추를 동시에 하게 되는데 이 공법이 환경 파괴를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 프래킹에 대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해리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번 토론회에서 보니까
나는 사실 프래킹을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프래킹을 반대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한 거고 오히려 나는 미국의 이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오히려 IRA 관련된 부분에서도 석유와 가스에 대한 시추량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법안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고 캐스팅 보트를 던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ESG나 내지는 석유 시추나 이런 것들을 에너지 갈라치기를 하지 않고 나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과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신경 쓰는 사람이다라고 약간 좀 거창하게 포장을 잘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ESG나 내지는 좀 친환경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다라는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아마 포장을 좀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석유 시추량과 내지는 이제 이 화석연료에 대해서 강하게 내가 주장을 했던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두 후보의 지금 정책이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제 이게 대선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과 해리스가 주장하는 것 간의 정책의 차이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중도 표심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프래킹이나 내지는 친환경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제 입장 변화가 보인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재미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이후에 지금 이민자들의 지금 국경 지역 유입이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공방들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국경 통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거를 오히려 공화당이 막았다.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양당이 합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국경 장벽을 세웠을 때는 이민자 유입이 거의 없었다. 근데 4년 동안 바이든 정부로 넘어갔을 때 이민자가 급증을 했고 도대체 3년 반 동안 뭐 하고 계속 이제 3year and half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3년 반 동안 도대체 뭐 했길래 지금 와서 국경 통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된 게 거기에 이제 앉아 있었던 사회자들도 헛웃음을 하던데 이민자들이 그 고양이를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개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민자들에 대한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무리수를 두는 발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도 헛웃음을 지으면서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은 지금 트럼프는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 때문에 이민자가 이렇게 폭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고 바이든과 해리스는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화당이 협치를 안 해줘서 실제 통제가 잘 안 됐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유럽도 이민자 문제 때문에 이제 우익 정부들이 많이 들어서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데 미국도 앞으로는 어느 대통령이 되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히 이민자들이 좀 저소득층에서 이제 대부분 일자리를 찾을 테니까 블루칼라 백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라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치안이 굉장히 불안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치안이 불안해진 거는 꼭 이민자 탓만은 아닐 텐데 이민자가 늘어난 것이 이 치안에 대한 부분을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안 문제까지 좀 결부가 되어서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민자를 관리를 하려면 그만큼 정부의 예산이 지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쓸 돈도 없는데 왜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 남의 나라 국민에게 써야 되느냐. 이것들은 이제 모든 국가들이 좀 안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이민자 통제에 대한 것들이 향후에 상당한 아젠다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사회자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냐라고 트럼프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답변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합치한다. 사실 저는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에도 전비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쪽에도 전비 지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의 알토라 같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나라들의 전비를 지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계속 논란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쟁을 끝내는 게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해리스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입장에서 동맹국과 우방을 지켜야 된다라는 논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세금을 다른 나라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민들이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는 당신 푸틴이랑 친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북한이랑도 사실은 관계가 좋은 걸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우방을 적대시하고 이런 어떤 외교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었습니다.